IT가 이제는 경기 민감 사업이 아닌 AI 인프라 자산으로 인식이 되면서 이 호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시장이 좀 주목했던 부분은 엔비디아보다 마이크론, 메모리 기업들을 전 세계적으로 좀 더 주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좀 긍정적으로 공급자 우위 시장, 그리고 물량을 받고 싶어도 절반 정도밖에 고객사에게 못 주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오히려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보다도 더 상향 기조가 나올 수 있는.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2025년 시장은 정말 대단한, 그죠? 네. 지수가 75% 올랐는데 개인적으로는 한 150% 올라야 되는데, 그죠? 수익이 계좌가. 그러나 만만치 않다. 일단은 뭐 26년을 보더라도 반도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건데요. 예, 내년에는 뭐 반도체는 머스트 해보죠. 언제까지 반도체가 좋을까요? 일단 내년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2026년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한 1,400조 정도에 대한 규모인데 네. 그 가운데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한 28에서 30% 정도는 성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AI라는 키워드를 달고서 메모리 시장은 더욱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번만 본다 하더라도 2025년 기준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나로 한 445조 정도 했더라고요. 네.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했고, 물론 지난 시간에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투자 관련돼서 노이즈도 이제는 많다. 왜냐하면 재무가 탄탄하지 않은데 너무 투자만 집행하는 기업들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에 따른 또 문제성도 제기가 됐긴 했지만 또 모든 기업들이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적으로 예전에는 AI가 이제 굉장히 좀 경기에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산업이 아니라 IT가 이제는 경기 민감 사업이 아닌 AI 인프라 자산으로 인식이 되면서 예전과는 다른 면모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말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저는 이 호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도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어디로 튈지 모르고 네. 산업이란 것도 사실은 요즘은 빨라졌잖아요, 그죠? 네. 예전에는 이 사이클이란 게 있어요, 그죠? 뭐 석유든 반도체든 좋아지면 한 4, 5년 좋아지고 한 3년 또 쉬고 이랬는데 요즘은 뭐 갑자기 좋아져 갑자기 식으니까 사실 내년도 뭐 내년 쭉 간다, 반도체 앞으로 몇 년 좋다. 이런 얘기를 장담을 못 하겠어, 그죠? 네. 예. 그래도 보수적으로 봐도 이 분위기를 상반기까지는 이제 밀고 갈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AI 쪽에서의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투자하는 회사는 고민이지만 반도체 회사는 이제 좋다는 거죠. 수요가 있고 가격도 오르고. 네, 일단 미국에서도 이제 오늘 아침에 시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물론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은 보였는데 네. 여기서 이제 시장이 좀 주목했던 부분은 이제는 엔비디아보다 마이크론, 메모리 기업들을 봐야 되는 시기다라는 이런 리포트들도 나왔고 네. 월가에서 전반적으로 형성된 분위기도 그걸 좀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기술주들은 밀렸지만 마이크론은 지금 계속해서 아직도 저평가다라는 그 이야기를 달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기업들과 비교하면 사실 마이크론은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고 껌이죠, 마이크. 네.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월등한 데 비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다 한다면 결국 지금은 메모리 기업들을 전 세계적으로 좀 더 주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뭐 SK 하이닉스는 ADR 이야기까지 나오는 만큼 우리가 좀 더 이쪽 메모리 기업들을 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매력적으로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미국 주식시에 상장돼 있으면 정말 뭐 대단하죠. 근데 한국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거죠. 지금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기대감이 아니라 반도체는 실적으로 그게 반영이 되는 거고 네. 실적이 지금 자고 나면 실적 전망이 올라가는데요. 그 이유는 뭐 HBM 쪽이 고부가 가치이기도 하지만 DRAM 쪽이 워낙 좋고 가격이 엄청 빠르게 오르기 때문이죠.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주를 안 받은 상태에서 선으로 증설하고 그다음 후수주를 받는 그런
사이클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는 선 주문을 받고 후 증설하는 그런 사이클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네. 또 한 가지 시장에서 보는 부분은 범용 디램에 대해서도 지금 가격치가 천정부지로 쏟아 올라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HBM 같은 경우에도 계속 세대 전환이 나오면서 새로운 모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모델들은 그럼 계속 소진이 되고 끝이 아니라 이제는 HBM3 이 12단과 16단도 가격이 같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자체 AI 칩을 만드는 데 있어서 HBM3 이 12단과 16단을 채택을 하고 또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되면 HBM3 2에 대해서 H200에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제 HBM4 시장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기존 모델들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또 HBM4가 나오면 당연히 가격은 더 올라가서 책정이 될 거고 이런 범용 디램 HBM 시장 다 그냥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공급자 우위 시장 그리고 물량을 받고 싶어도 절반 정도밖에 고객사에게 못 주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시장에서는 지금 안 좋게 볼 요소는 없지 않냐. 범용 디램 HBM 시장 다 호황기를 맞고 있다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죠. 말씀하신 네. 것처럼 조금 수요가 늘 걸로 수요를 확인하고 들어가면 늦거든요. 선제적으로 수요가 늘 걸로 생각하면 증설을 이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같이 죽는 걸 아는 거죠, 그죠? 네. 서로 그래서 이제 증설을 하지 않고 소위 이제 치킨 게임 하지 않고 네. 공급을 이제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느니까 가격이 오르고 그런 효과를 지금 뭐 아니 반도체 D램의 지금 영업이익률이 50%예요. 네. 야 정말 대단한 그 이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또 최근에는 이제 AI에 따른 그 수요와 함께 엔비디아 칩을 이제 중국에 수출한다고 했는데 그게 되면 이제 뭐 특별히 삼성 쪽도 해서 호재가 될 걸로 보이는데 엔비디아가 수출 허가는 받았는데 결국 중국이 이거를 살 거냐 안 살 거냐 그게 좀 관건이라면서요. 네. 네.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 물론 뭐 창신 메모리 여러 가지 지금 중국 기업들도 있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지금 엔비디아를 따라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우리 여기까지 기술했다. 항상 이런 네. 어떤 산업이든 항상 앞서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았고 또 우회적으로 엔비디아 칩을 사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곧 기술에 대한 좀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 H200 관련돼서는 아직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기대 요인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엔비디아도 실적 추정치를 잡았을 때 중국 쪽 매출을 빼고 잡았을 때도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여기에 중국까지 가담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들도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보다도 더 상향 기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해요. 중국 입장에서는 칩이 필요하죠. 네. 필요하고 미국도 사실은 이게 풀어줘도 되나 싶은데 트럼프가 뭐 통행세 받으려고 하는지 풀어준다고 그러고 미국도 의회에서 반대 심하거든요. 근데 한다고 하는데 중국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필요 없다라고 할지 그죠? 네.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기업 입장에서 받고 싶죠, 네, 그죠? 그렇죠. 기업은 받고 싶은데 중국 정부가 이제 어떻게 할지가 모르는. 어쨌든 중국이 이거를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 특별히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좋아요? 이 효과는? 일단 시장에서는 네. 하이닉스가 좀 더 좋을 거라고는 보고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기술적인 우위 때문에 이제 H200에 HBM3 12단과 좀 16단, 그러니까 12단, 6단은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쪽에서의 점유율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 SK 하이닉스가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적으로는 보고는 있는데 얼마 전에 지금 엔비디아 향으로 퀄 테스트 HBM3 이 12단, 16단에 대한 통과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의 물량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다 좋은 얘기인데, 그죠? 일단은 공급 사이드에서 공급이 타이트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수요도 늘고 있고 그걸 우리가 HBM 시장을 독주하고 있고 D램도 좋다. 삼성은 특별히 또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이게 조금 그냥 기대감일는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삼성은 애플이랑 테슬라 파운드리 관련돼서 이제 뭐 원하는 사업 내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네, 수주를 수주가 받았죠. 네. 받았다라는 부분은 향후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요소이고 또 레퍼런스 확보했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 적자가 컸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선 삼성전자가 너무 고전을 하고 있고 파운드리 적자가 점진적으로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 파운드리는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이제는 수주 자체를 받아가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적인 측면으로 저는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파운드리 적자폭을 줄이고 디램 쪽, 지금 HBM 이쪽으로 해서는 또 수익성이 더 올라가고 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도 이제는 뭐 수율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TSMC와 견주기도 어렵고 점유율 격차도 너무나도 크기는 하지만 이제 계속 바닥을 뚫고 가다가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사업부가 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자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적자만 없어도 삼성전자 이익이 늘어나거든요, 그쵸. 그죠? 네, 네. 적자만 줄이고 지금은 수익성은 사실 잘 안 나는데요. 미국 간 것도 그렇고 일단 매출이 일어나서 그죠? 적자만 줄이더라도 그 다음에 뭔가 좀 한 방을 노려볼 수 있다, 그죠? 네.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역시 파운드리가 있는 그 다음에 이 가전도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포트폴리오가 좋긴 한 것 같아요. 다양성을 가져갈 수 있고요. 뭐 로봇 쪽으로도 사실 삼성전자가 좀 더 특화된 모습을 그렇죠.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요즘에는 자율주행 관련돼서 독일의 또 한 기업의 자율주행 사업부를 인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확장성을 넓혀나가는 쪽으로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는 아니지만 그룹사로 봤을 때 뭐 바이오도 갖고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매력도는 너무 다르기는 하지만 일단 삼성전자도 지금의 매력도는 예전에 부진했던 SK하이닉스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삼성전자를 보면 훨씬 기대감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의 좀 더 기대 심리는 커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